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가슴성형의 기술과 가슴 보형물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보형물이 터질 염려가 적고 촉감이나 움직임, 모양 또한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 개개인의 신체의 조건, 근육과 피부 등의 상태는 물론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까지 가슴 성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의해서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많이 존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부작용은 구형 구축입니다. 보형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이를 이물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둘러싸는 얇은 막을 형성해가지고 격리시키게 되는데요. 이 얇은 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가 단단하고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고 가슴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보형물의 위치가 이동을 했다거나 가슴의 모양이 변했다, 혹은 간혹 가다가 통증이 느껴진다. 통상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구형 구축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부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 가슴이 단단하다고 느껴져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구형 구축의 경우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형 구축은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술적인 방법이 제일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작용은 리플링 현상입니다. 리플링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가슴 피부에 물결 모양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신체 조건에 의한 것인데 바로 얇은 피부에 의해서 보형물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 두께가 얇은 분들에게 잘 발생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가진 피부 조건에 비해서 너무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시에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얇아진 피부에 보형물의 표면에 주름이 비쳐 보이는 현상, 그걸 리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텍스처 보형물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잘 발생하기도 하고요. 보형물의 충진율이 낮은 젤 보형물이라든지 점탄성이 낮은 보형물일수록 좀 더 잘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의료진이 진료할 때 환자의 조건들을 잘 파악해서 보형물을 추천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플링의 경우에는 보형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형물로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근막하에서 이중평면으로 바꾸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더블 버블입니다. 가슴의 형태를 하나의 버블로 보면 이 부작용은 두 개의 버블이 겹쳐 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슴의 아래쪽에 약간의 흔적처럼 선이 보입니다. 이것은 가슴 성형 전에 있었던 원래 가슴 밑선입니다. 이런 더블 버블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슴과 가슴 밑의 경계가 많이 뚜렷했던 경우에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첫 수술 이후에 보형물이 만들어낸 가슴의 밑선 경계가 뚜렷한 상태로 오래 지속된 경우입니다. 더블 버블의 경우에는 수술이 잘못되어 보형물의 위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심리적인 부분의 부작용인데요. 대부분의 더블 버블은 보형물의 압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뚜렷하게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선을 흐릿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보형물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장액종입니다. 구형 구축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보형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격리시켜서 보형물을 감싸는 피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보형물과 피막 사이에 고이게 된 체액을 장액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요. 수술 중에 혹은 수술 후에 생긴 출혈이 남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슴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사용하던 텍스처드 보형물이 피막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텍스처 보형물이 피막과 떨어지게 되면 가슴 안쪽으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으로 피가 나거나 이제 물이 고이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장액종이라는 건 자체가 문제가 돼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수술 초기에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장액종이 다시 몸에 흡수되게 됩니다. 이때 흡수되는 양보다 생성되는 양의 물이 많을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판단을 하고 제거를 해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죠. 수술하고 2-3주 후에 가슴에 부종이 느껴진다거나 열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 장액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양이 아주 많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흡수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이용해서 빼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은 감각신경의 손상입니다. 가슴에 감각이 저하되는 현상인데요. 가슴성의 과정에서 가슴 안쪽에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유두로 이어지는 감각신경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네 번째 늑간신경에서 나오는 신경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갈 때 유두를 중심으로 필요한 공간을 방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공간을 방리하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붙어있는 공간을 벌려서 여기에 보형물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그 사이를 통과하는 신경이 있다면 이 신경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신경을 돌아서 가거나 이쪽으로 젖혀놓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람마다 늑간신경의 위치가 조금 다른 점 때문에 보형물을 유두에 맞춰 딱 위치시키고 그에 맞춰 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두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 이후에 감각신경의 손상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신경 손상은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방리하는 중에 신경 다발이 발견되어 가지고 고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감안하고 좀 더 방리를 해서 원했던 사이즈로 보형물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술 전에 보통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부작용은 가슴 비대칭입니다. 사실 가슴 비대칭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도 하고 또 흔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술 중에 양쪽 가슴의 방위 범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운동에 의해서 보형물이 많이 움직여진 경우도 있고 또 체형적으로 한쪽 흉곽이 기울어졌다거나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대칭이 발생됐다면 사실 수술로 교정하거나 재수술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수술적으로 아니면 교정 수술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상담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 카이 성형외과만 하더라도 구용구 쪽에 대해 보증을 제시하여 부작용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부작용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되 수술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